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초 튼튼반, 우리 명리기초 튼튼반 17강 차례고요. 지난주에 인수를 진행을 했고 이제 오늘 계수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명리기초 배우려면 알아야 되는 거 필수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우선 재료 22개를 알아야 돼요. 천간에 10개의 재료, 지지에 12개의 재료가 있습니다. 마치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천간에 10개의 글자와 지지에 12개의 글자를 조합해서 수많은 이제 사주 명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천간에 10개 글자 중에 오늘 10번째 글자인 계수를 공부를 하는 거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은 지지에 12개의 글자를 공부를 하겠죠. 그 다음에는 22개의 글자의 개요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를 배웠으면 이제 이 글자들을 합종 연횡해서 서로 상호 관계를 공부합니다. 이제 그게 생극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천간 공부하고 할 거냐, 지지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이 방법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저는 천간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천간의 생극, 합생극이라는 관계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 공부를 또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잔치집에서 잔치상을 차려야 되는데 기본 잔치상을 차리려면은 이쪽 섹터에서는 고기 요리를 해야 되고 이쪽 섹터에서는 나물 요리를 해야 돼. 근데 나물 하다가 고기 하다 또 나물 하다가 고기 하다 그러면 정신이 없어. 일단 고기 요리 다루는 법부터 배웁시다. 자, 근데 상에 고기만 나갈 수는 없죠. 나물 요리도 나가야 되니까 이쪽에서 나물 요리 만드는 법 배웁시다. 자, 고기와 나물이 만들어졌으면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웁시다. 이제 상차림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뭐 천간을 고기 요리 만드는 법, 지지를 나물 요리 만드는 법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천간의 10번째 글자인 계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운 10개의 천간 에너지를 어떻게 붙였다 뗐다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간은 10개의 글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천간은 천간의 메시지가 있고 지지는 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리학은 투웨이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투웨이, 쓰리웨이, 포웨이 그게 뭐죠? 그 우리 영화관에서 일반적인 영화관이 2D 영화관인데 여기에 막 냄새나고 소리나고 막 저기 의자 흔들리고 그러면 4D 영화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2D 영화관은 영상과 음향으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명리학도 천간과 지지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게 천간에선 이런 말하고 있는데 지지에선 저런 말하고 있어. 그럼 복합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상한 영화 같은 거 보면 영상에서는 되게 화목한 남녀의 애정씬이 나오고 있는데 사운드는 귀신 나올 것 같은 막 소리가 나오고 있어. 영상은 행복한 남녀의 모습인데 음성은 귀신 나올 듯한 저 음산한 음성 뭐지? 그러면 보통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죠? 그치, 뭐 13일에 금요일에 그 무슨 괴물 같은 게 나와서 막 사랑놀이를 회방하고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슬래셔 무비라 그러죠? 이제 그런 식으로 천간 메시지와 지지 메시지가 서로 같은 메시지를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된 간지들이 간여지동 간지들이고 천간의 메시지와 지지의 메시지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게 주로 위아래가 반대극성을 가진 간지들이에요. 뭐 이모 간지 뭐 이런 애들. 위는 화인데 아래는 수. 위는 수인데 아래는 화. 위는 목인데 아래는 금. 아래는 금인데 뭐 위는 목. 뭐 이런 식으로. 뭐 표면적으로는 우리 부부 인꼬 부부예요 하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현실 지지에서는 도장 찍기 직전이더라. 뭐 이런 것 같은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 지금 돈 벌어서 행복해요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부도날 상황이 찾아오고 있더라. 뭐 이런 형태들도 위아래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우리는 천간 메시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주가 표방하는 메시지가 천간 메시지고 사주가 지지의 실체적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게 지지적 메시지입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천간 배우고 천간 에너지 다루는 법 배우고 그 다음 지지의 재료 배우고 지지 에너지 다루는 법 배우고 천간 지지 조합하는 법 배우고 그 다음 종합적으로 8글자의 메시지를 종합해서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아유 갈 길이 머네. 갈 길이 멀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천간의 10번째 글자인 개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임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임수는 모이는 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당시에는 비유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주로 자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요즘에는 뭐 영화, 드라마, 수많은 무슨 법칙, 원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현대 시대는 공부하기가 편해. 왜? 비유할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옛날 시대에 단조로웠던 시대는 비유할 게 없어서 이런 에너지들을 갖다가 물, 뭐 바람, 뭐 태양, 뭐 시냇물, 큰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의 모습으로. 자, 이 9번째 섹터와 10번째 섹터의 에너지가 임수와 개수인데 임수와 개수는 한 70%나 80%는 비슷하고 20% 정도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둘이 왔어. 그 두 놈은 크게 보면 도둑놈이야. 때려잡아야 돼. 근데 그 두 도둑놈이 조금 차이가 있어. 하나는 원빈이야. 그럼 도둑한테 막 잘해주고 커피를 드시고 훔쳐가시죠. 뭐 이러고 싶어지겠죠. 그러니까 도둑놈이 둘이 왔는데 하나는 강성이고 하나는 약간 온건이고 하나는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은 그래도 몇 개는 놓고 가려고 그러고 자기 주머니에 있던 걸 몇 개 꺼내주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임수하고 개수는 포괄적으로 수라는 에너지라는 점에서 만물의 에너지를 액화시킨 게 수예요. 오행을 액화시켜버린 게 수야. 그 액화시키는 거 뭐에 비유할 수 있죠? 녹즙. 좀 잔인한 그 보약 뭐 있더라? 흑염소탕, 개소주 이런 거 있죠. 이게 뭐죠? 흔히 보는 탕약 옛날에 그런 애들의 특징이 이것저것 오행을 다 집어넣고 그냥 푹 달여서 물을 짜내버리면 형체가 다 없어지고 그 물에 다 통합돼 버려요. 그래서 원래 오행을 섞어주고 균형 있게 오행을 섞어주는 오행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토, 그 다음에 수오행도 비슷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토라는 애도 목화금수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애고 수라는 애도 목화금수를 섞어주는데 토라는 애는 형체를 유지하면서 수라는 애는 형체가 유지가 안 돼. 그냥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 해일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물속에 다 쓸려갔더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수라는 에너지는 오행을 다 집어넣어서 그냥 진액을 짜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정신적 융화, 동화, 융화나 동화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 30년 전에 히트쳤던 그 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파리라는 영화 그 잘생긴 배우가 과학자인데 그 무슨 뭐 순간 전송기 뭐 물질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렇게 순간 이동을 시키는 장치를 개발을 하다가 와 성공했다. 그런데 하필 실수로 그 순간 이동기에 파리가 들어와 있었어. 그랬더니 그 순간 이동기가 나와 파리를 합쳐가지고 전송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내 안에 파리가 섞인 거야. 그랬더니 내가 점점 파리로 변해가. 이 편에서는 자식이 또 파리가 나오죠, 이제. 그렇죠? 그 남자의 부인이 남편은 죽고 1편에서 2편에서는 자식이 파리가 나와. 파리 인간. 수라는 이런 거죠. 토라는 에너지는 마치 파리와 사람의 공존이라고 보면 돼요. 토라는 에너지는 파리와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토라는 모습이면 수라는 에너지는 파리와 사람을 섞었어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비슷하겠죠. 그러면 사주에 수가 많은 오행이 있다는 것은 내 오행을 섞어서 다른 오행들을 섞어서 다 그냥 집으로 짜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주에 임수나 개수일주가 비경겁제가 많다면 즉 사주에 임수나 개수일간이 수기운이 많다면 8글자 중에 한 4글자, 5글자 정도가 수기운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동화시키고 융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런데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다면 그렇게 동화되고 융화돼서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 목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목을 향해서 간다. 토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형식과 틀에 맞춰서 물의 모양이 맞춰진다. 목도 없고 토도 없고 수만 있다면 정신적 융화가 이루어졌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죠. 물론 화가 있을 수도 있고 금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수라는 에너지는 강력한 동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집을 내버린다. 예쁜 강아지, 이런 말 하면 안 돼. 개소주. 머리에서 지워야 돼. 무슨 개소주야. 이거 뱀탕. 아유, 뱀탕. 뱀술. 이런 거 다 그냥 술을, 독사를 한 10년 소주 안에 담가놨더니 걔가 다 흐물흐물 녹아가지고 그 독사의 그 체액이 모두 녹아나서 그 물을 마시면 독사의 기운을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기운을 모든 것을 휩쓸어서 동화시키는 기운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이 수기운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이거를 너무 지엽적이거나 단편적인 비유로만 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했었는데, 임수일간이나 계수일간, 그중에 특히 임수일간을 가진 여성들이 명리학에서 옛날 시대에 차별을 많이 받았다. 왜? 여자가 동화를 시킨다고? 여자가 지혜의 상징이라고? 여자가 그 안에 어르신이 들어가 있다고? 그럼 남자를 이겨먹겠구나. 아이고, 남자가 개소주가 되겠구나. 아이고, 남자가 그냥 싹 녹아나 버리겠구나. 모든 내 주변에 큰 물로 그냥 싹 동화시켜 버리겠구나. 그래서 궁중에 있는 명리가들이 임수일간 여자는 절대 궁궐에 들이지 마라. 왕비로 들이지 마라. 왕을 뒤에서 조종한다. 이렇게 드세다. 음탕하다. 수기운은 모든 걸 동화시키기 때문에 정신적 동화를 주로 이루기 때문에, 정신적 동화는 다른 말로는 정이 많다. 정으로. 촉촉함, 축축함, 그러니까 약간의 끈끈함, 이런 것들이 모두 수기운에 해당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애정사의 상징도 그래서 수기운, 비밀스러운, 드러나지 않은데 스며들고 있는 이런 형태의 물상들도 모두 수기운의 물상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2022년 12월 달 이민년 임자월입니다. 요즘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이번 달에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은 연주와 월주가 전부 물바다죠. 이민년 임자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기운이 많은 거야.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가득한 수기운을 담아서 태어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의 깊이가 매우 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를 할 적에 목화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주를 잘 쓰려면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펼치고 높이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고, 수기운이 많은 사주는 어떤 점을 봐야 될까? 수기운이 많은 사주한테는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잠재적이고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느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 수기운은 정신적 물상이 상당히 강한 측면이다. 물론 화기운도 마찬가지지만 수기운은 정신적 축척인. 자, 오늘 계수는 임수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임수가 세상 만물을 다 모이게 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임수가 세상 만물을 다 모이게 한다면 계수는 그렇게 모여있는 물을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이제 활용되는 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물을 다 모았어. 물 모았으면은 써야지. 물이 필요한 곳에 써야죠. 그래서 임수를 모이는 물로 비유를 하고 계수를 활용하는 물로 비유를 합니다. 특히 수기운은 목을 생해주는 형태가 강한데 활용되는 물이기 때문에, 마치 임수는 야, 좀만 더 모으고 내가 너 도와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계수는 나 모을 준비 돼 있어, 어디다 도와줄까 하는 느낌이죠. 음식점 주방에서는요, 음식점에서는 보통 영업 시작하기 전에 식재료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가지고 온 각종 식재료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뭐 통째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이제 소분을 해요. 소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생선찌개 1인분 하면은 생선찌개 1인분으로 지금 한 생선을 한 200인분을 갖다가 지금 다 취합을 한 다음에 대충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른 다음에 자, 이거를 갖다가 다 1인분씩 이렇게 소분을 해서 바로 물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매운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소분을 합니다. 소분을. 그게 개수예요. 쓰여지는 물 같은 거죠. 모이는 물이 아니고 쓰여지는 물. 그래서 사주에 임수 계열이 많으면 임수나 해수 계열은 모이는 계열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써먹으려면 인터벌이 걸려요. 바로 써먹으려고 그러면 야 지금 물 모였어? 야 바로 먹자. 그때 아직이요. 정수 좀 해야 돼요. 아직이요. 지금 이물정을 다 모여가지고 일단 용도에 맞게 분리 좀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는 느낌이면 개수는 저는 지금 바로 준비되어 있는 물입니다. 어디서 내 물을 쓸까요? 같은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개수는 활용되어지는 성격이 좀 강하다. 임수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군대로 표현하자면은 개수는 5분대 기조, 5분대 기조 특공대. 이미 전쟁 준비 다 갖춰놓고 필요한 곳에 투입만 하면 돼. 임수는 동원 예비군. 그럼 평상시에는 뭐가 없는데 야 비상발령 하면 야 휴가 간 애들 다 부르고 예비군들 소집 명장 들어가지고 빨리 예비군 모아. 자, 한 달만 있으면 우리 30만 병력을 모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출동할 수 있는 병력은 2만 명밖에 없어. 이게 약간 임수적인 느낌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임수는 모으는 기능, 그래서 수용하고 통합하는 기능, 개수는 그거에서 용도에 맞게 세분화해서 바로바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기능. 자, 이게 무토하고 기토하고도 비슷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토는 큰 산, 기토는 계획화된 산. 그래서 무토는 넓게 포용, 기토는 세분화되고 특정화된 영역에서 포용. 그래서 무토를 국립공원, 기토를 근린생활공원. 근데 근린생활공원은 작은 공간에 여러 개를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고 근린생활공원인데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공원, 또는 근린생활공원인데 호수를 가지고 있는 공원, 또는 근린생활공원인데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공원, 이런 식으로 용도가 딱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무토라는 산은 일단 올라가면은 야 땅은 넓어. 배드민턴을 하고 싶다고? 좀 기다려. 여기 배드민턴장 좀 만들어야 돼. 뭐 이런 형태 같은 거죠.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개수도 세분화되어 있고 소분화되어 있어서 용도에 맞게 바로 쓸 수 있는 활용되어지는 형태다. 임수는 좀 시간을 가지고 길러서 쓰고 개수는 바로바로 필요한 곳에 투입되면 즉시 현장 적응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임수가 통합적 요소라면은 개수는 조금 세분화된 곳에서 전문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옛날 시대에는 옷가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옷을 이렇게 지금처럼 기성복으로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주로 이런 거죠.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선물로 옛다 옷감이다 비단이다. 그럼 우와 비단이다 이걸로 뭐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이죠. 임수죠. 뭘 만들어요. 뭐 다듬어야지 옷이 되죠. 개수는 대충 반쯤 만들어진 옷을 준 거죠. 임수는 마치 실 원단 같은 거 준 거죠. 이걸로 너가 마음대로 만들어봐. 이거를 줄기세포에 비유를 하자면은 임수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지만 근원적인 세포지만 시간이 좀 걸리죠. 개수는 어느 정도 분화가 된 세포죠. 야 얘는 간에다 보내면 바로 간세포가 되고 요 세포는 뼈에다 보내면 바로 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야. 완전히 원핵세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세포 같은 느낌이다. 자, 개수는 그런 개념으로 보자.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임수나 개수나 모두 다 통합이다. 개수가 가랑비적시듯이라는 표현이 강하다면 임수는 뭐 큰 태풍, 해일과 같다. 다만 이것도 그 함께 있는 사주들의 역할을 좀 봐야 돼요. 임수 하나에 화토가 가득하다. 이거 물이 다 쓸고 갈 수 있어요? 이거 못 쓸고 가요. 물 하나에 수 에너지 하나에 전부 다 화토 가득하다 이래버리면은 물이 딸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이 딸리는 상황들. 개수도 마찬가지로 화토가 가득한데 개수가 있으면은 개수가 딸리죠. 개수가 딸리는 건 안 좋은 건가요? 그걸 좋고 나쁘고로 구분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죠. 내가 지금 아랍어를 전공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아랍어과 필요한 사람, 지금 회사들이 지금 아랍에 지금 무역을 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중동 특수가 열려가지고 지금 아랍어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아우성이야. 그래서 나 하루에 3탕 뛰어야 돼. 개인적으로 좋은 거죠. 못 쉬니까 나쁜 거죠. 돈 많이 버니까 좋죠. 그죠? 맨날 주말도 없이 일하니까 나쁘죠. 그러면 부잣집 아이면은 싫다 그럴 거고, 가난한 집 아이면 좋다고 하겠죠. 근데 한지 2, 3년 때까지는 좋았는데 5, 6년 정도 하니까 싫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좋다 나쁘다는 그때그때 다 다른 거예요. 원래 임수나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면, 즉 자기 계절에 태어나면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만 가치성은 다소 떨어져요. 마치 요즘 시대 아이돌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 아이돌. 요즘 널린 게 가수야.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명함 내밀 수 있어. 요즘은 다들 가수야. 너 동네 지나가는 그 남자 여자아이 중고등학생들 데려다 노래방 데리고 가면 10명 중에 한두 명 가수야. 그죠? 근데 만약에 40년 전에 가수를 했다. 그 당시 가수가 엄청 귀했어. 사회적으로 가수를 잘 안 알아줬지만 그래도 가수는 되게 귀했어. 이런 느낌 같은. 가치는 높죠. 하지만 40년 전 가수가 요즘 무대에 와서 노래를 부르면은 요즘 연습생이 더 잘 부르는 것 같아. 요즘 여자애들이 연예인도 아닌데 옛날 40년 전 배우보다 더 섹시해. 뭐 이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개수 얘기를 이제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와 개수의 차이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개수는 발산의 수입니다. 활용되어지는 수, 발산의 수. 임수는 응집의 수입니다. 이 임수는 안으로 모이는 응집의 수, 그러니까 모이고 있는 물이라는 뜻이고, 개수는 이제 다 모였으니까 활용해야 되는 수, 발산의 수 같은 겁니다. 마치 정수장에서 물을 싹 모은 다음에 얘를 적당한 용도로 가공 처리를 해가지고 공업용수로 보내고 농업용수로 보내고 가정의 생활용수로 수돗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모이는 물은 임수, 그 다음에 가정으로 배달되는 물은 또는 생수 이런 애는 개수, 특정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이다. 임수가 정화작용을 거치고 나서 만들어진 물이기 때문에 맑은 물이다라고 보통 비유를 합니다. 맑은 물이다. 다만 우리 명리 공부할 때 물이 맑아요, 뭐 청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좋고 나쁘고라는 이 고질병으로 접목시켜가지고 물이 오염돼서 나쁘다. 대체로 물이 많은 사주에 토가 많은 경우에 물이 오염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의 진화 과정상 옛날 시대에는 순수혈통, 순혈주의를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백인 순혈주의, 뭐 귀족 순혈주의, 진돗개 순종, 잡종들 되게 싫어하죠. 요즘에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혼혈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혼혈들 되게 잘생기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혼혈도 인기가 있고 요즘엔 거의 차별이 없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혼혈을 되게 차별했어요. 튀기라 그랬죠. 놀림당하기 십상이었죠. 이것도 백인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흑인이나 이제 그러면 진짜 아이 인생 꼬였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 특히 흑인하고 혼혈되면은 그 가수 중에 인순이 뭐 이런 분들 야 특이가 저렇게 노래를 잘 불어?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자연은 순수를 혐오합니다. 최재천 교수님의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라는 강의를 제가 예전에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꼭 순수를 따져요. 순수, 순혈. 그게 나온 게 뭐죠? 결혼하기 전에 순결 지켜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함부로 육체적 관계 절대 가지면 안 되고 요즘 저 카타르에서 월드컵 열렸는데 거기서 남녀 간의 애정 행각하면 다 깜빵에 넣는다 그러죠.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되게 웃기는 법이 발현됐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섹스를 하면은 무조건 외국인이고 나발이고 다 감옥에 쳐넣겠다. 그러면 애인과 그 인도네시아의 그 세븐가 발린가 뭐 어디 뭐 있죠. 거기 놀러 가가지고 만약에 결혼도 안 했는데 호텔에서 했다? 그 나라 법안으로는 더럽혀진 인간들이야, 걔네들은. 더럽혀진 인간들은 자국인이고 외국인이고 구분하지 않고 모조리 감옥에 넣어서 3년 징역형을 때리겠다. 해외 관광객 인도네시아 여행할 때 조심하라. 우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데 그 순수 혈통이나 순혈주의를 따지는 옛날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순수한 순혈주의를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제물로